예, MS 오토텍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MS 오토텍 조금 올려서 사봤습니다. 요거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안 떨어지면은 놓치기가 조금 아쉬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비싸지만은 조금 올려서 사봤고요. 자, 움직임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좋네요. 상승이 강하게 좀 나왔고요. 자, 상한가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 장마감 대략 이제 한 7분 가까이 남았고요. 네, 상한가 잔량이 현재 뭐 한 60억, 한 70억까지도 넘게 쌓이네요. 한 100억 이상 쌓이면은 뭐 상한가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자, 저는 MS 오토텍 지난주에 여기 돌파 나올 때 좀 매수를 했었었고요. 네, 요거는 절반 물량 좀 매도를 장이 하고 시작을 시작되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은 3분봉 첫 번째 봉에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음봉이 좀 그려지면서 자, 요걸 아랫꼬리를 달면서 시가를 회복해주고 양봉 캔들로 만들어진다면은 다시 좀 좋아질 수 있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요 자리 이탈 나오면은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정리를 좀 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저점을 살짝 이탈을 했죠. 자, 여기서 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점에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고 전량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MS 오토텍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인콘 매수 대기를 좀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인콘 매수가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시초가 이탈하면은 전량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손절했습니다. 시초가 일단은 살짝 이탈을 했고요. 아쉽지만은 여기서 상승을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빠졌어요. 반등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준대로 좀 매매 대응을 해서 손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인코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MS 오토텍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오토텍은 역사상 신고가를 썼던 놈이죠. 지난주에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를 해내면서 아주 깔끔한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고 거래대금도 무려 6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아주 양호하고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조금 제가 쫓아붙는 매매를 해서 보통 하지 않는 이 추격 매수로 좀 매수가 됐어요. 일부 물량이. 그래서 상한가에 좀 플러스로 마감이 잘 됐고 오늘 갭이 떠서 갭든 구간에다가 절반 물량을 좀 매도를 했죠. 자, 요 구간에서 한 10%가 넘는 수익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절반 물량을 일단 안전하게 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놓은 상태였고요. 자, 아래쪽으로 좀 음봉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오늘 이 종목이 한 차례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좋은 종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좀 반대로 움직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시가 부근에 좀 상승이 나올 때 제가 또 절반의 절반 물량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면서 한 75% 물량은 수익이 챙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이 돌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저점을 이탈을 하는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여기 이탈을 할 때 전량 수익을 챙기고 좀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또 돌파 시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아래쪽으로 결국에는 빼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자, 종가상으로 크게 지난주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 가격을 훼손하지는 않고 관리를 좀 하는 모습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음봉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래가 좀 더 터지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인콘을 좀 매매를 했어요. 자, 인콘도 지난주에 이런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첫 번째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자, 오늘 얘는 갭도 뜨질 않았어요. 그냥 시가에 바로 지난주 종가에 상한가 종가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는 시작부터 강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봤고요. 자, 아래쪽으로 살짝 빼는 듯 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돌파 이후에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살짝 상승을 주는 모습이 보이다가 이내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가와 이 캔들의 저가와 전일 지난주죠. 지난주 상한가 종가 자리가 큰 뭐 갭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상한가 종가를 이탈을 하면은 제가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손절이 나와서 이탈이 나와서 손절을 하고 마감이 된 종목이에요. 자, 손절을 하고 쭉 하락을 더 했죠. 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에 손절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구간을 추가로 또 손실을 봐야 되는 이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7.5%가 더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끊어냈을 때는 제가 거의 한 4%좀 안 되는 선에서 잘라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타 매매나 단기 매매는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칼같이 좀 대응을 하셔야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번에는 횡보를 하면서 얘도 뭐 추가적인 이탈은 없고 하락은 없고 뭐 나름대로 또 종가를 또 살짝 관리하는 모습이 만들어진 것 같고 추후의 움직임을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를 좀 마쳤고요. 오늘 매매한 내용을 좀 보면 자, 이렇게 좀 매매를 마쳤고요. MS 오토텍은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돌파 자리에서 제가 좀 쫓아붙어서 수익을 좀 잘 내고 오늘 갭이 떠서 마감이 된 종목이고요. 인코는 돌파 매매 실패로 손절이 좀 나간 종목이죠. 자, 컴투스와 서현탄 메탈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 자, 한 달 마감이 됐죠. 이번 달 매매한 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크게 볼게요. 자, 11월 1일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매매가 마무리가 됐고요. 토탈 여기까지가 16 거래일이고요. 그 이후로 5거래일을 더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총 21 거래일을 매매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3번을 손실을 보고 나머지는 다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총 21번의 매매 중에 18번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8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승률을 잘 유지를 하면 수익은 잘 따라온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매매에 이 승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하시고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달 또 마감을 잘 했고요. 오늘장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형 포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대형 포장이 강하게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얘는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월봉상 보면은 완전 신고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큰 매물대가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깔끔한 좀 상한가 봉이 만들어지면서 매물대들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오전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이 골판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대란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골판지 업계, 이 제조업계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지난주에도 좀 강하게 움직였던 면이 있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고 또 한 차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대형 포장이 가장 좋게 보이고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테린 포장도 나름 괜찮게 좀 움직였어요. 자, 테린 포장은 상한가는 아니지만 이 앞에 또 매물대도 있지만 또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죠. 대략 4천억이 넘게 터지고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꼬리 매물대도 돌파를 했고요. 자, 얘는 분봉상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어요.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면은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종목 또한 대형 포장과 더불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송 네오텍이라는 종목이 또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도 앞에 매물대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깔끔한 상한가봉이 만들어졌어요. 거래대금도 2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양호한 거래대금을 좀 만들어 줬고요. 자, 이 종목은 이 2차전지 분리막 신기술이 부각이 좀 됐어요.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이 화재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면서 이 종목이 그런 부분에 기술이 좀 적용이 된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급한 면이 있지만 횡보하다가 재차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굳혔고 장 막판에 조금 이 지저분하게 상한가를 푸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깔끔한 상한가봉의 거래도 좀 실렸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근당 바이오 이 그룹주라 그래야 되나요? 종근당을 필두로 해서 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다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중에 이제 종근당 바이오가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2차 상승 구간이죠. 그렇지만 앞에 또 이런 거대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 뭐 그렇게 위치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가 어떻게 보면 좋았던 구간일 수 있죠. 매매하기는. 그렇지만은 또 거래대금을 넘기면서 전고점을 좀 넘겼죠. 이 앞에 거래대금도 넘겼어요. 이런 부분이 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4,500, 4,800억 정도 거래대금이 좀 터졌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게 움직인 것 같고,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는데, 이 팬데믹 치료제, 올리미언트 정, 이거 뭐 지난번에 여기서도 이제 이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뭐 이 종목 매매 대응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움직임 조금 살펴보는 정도, 관심 갖고 보는 정도로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넵튠이라는 종목도 좋은 모습이 좀 나왔어요. 자, 넵튠도 이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치상 얘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거래대금도 굉장히 약합니다. 1,000억도 터지지 않는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재료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크래프톤 내년 상장 기대감으로 이 지분 보유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이슈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이 상장이 된다면 뭐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내년에 이제 상장하는 거라 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추이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바이오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해서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잘 냈던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이 갭 구간을 계속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고 제가 여기서도 수익 내고 여기서도 수익 냈었죠. 사실 여기 이제 음봉 좀 종가 저가로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일부 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가 저가 캔들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살짝 또 반등이 한 차례 나왔었죠. 이게 8%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니까 이게 또 작은 반등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결국에는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좀 큰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 자, 이 종목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연구를 하는 전문 기업인데 이 한국콜마 홀딩스의 면역질환 후보 물질을 이 1840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답니다. 이거는 진짜 바로 점상한가 가야 될 뉴스거든요. 그런데 윗꼬리를 달았어요. 자, 분봉상 보면은 강하게 여기서 이제 뉴스가 확인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상한가에 잘 굳혔습니다. 상한가 굳혔을 때 이 상한가 잔량도 아주 양호하게 굳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장 막판에 이렇게 상한가를 풀면서 좀 흔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흔들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흔드는 깊이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고요. 어쨌든 이 몸통상으로는 이 종가상으로 또 신고가로 들어갔죠. 윗꼬리는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요. 거래대금 돌파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6천억이 넘는 거의 7천억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움직임을 또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 좀 좋지는 않았죠. 자,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졌고 갭으로 강하게 또 신고가를 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 장이 운영되는 중간에는 계속 하락을 하면서 장 막판에는 또 엄청나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장 막판에 거의 뭐 0.5%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충격이 컸죠. 그런데 시장의 이 종목들의 코스피 대형 우량주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물론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수의 하락 대비 이 종목들의 하락폭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 하락의 이유는 물론 이제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외국인 수급이 무려 2조 4천억이라는 매도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크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좀 만들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차익 거래에서는 한 2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온 것이고요. 이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매에서 이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온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비차익 거래의 외국인 물량을 좀 확인을 해 본다면 2조 2천억이라는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MSCI 지수 리밸런싱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월 말하고 11월 말이거든요. 반기에 한 번씩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데 자, 오늘이 11월 30일이죠. 하반기 MSCI 지수 리밸런싱을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물론 이제 대응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음봉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내일은 외국인의 이제 본격적인 매도 물량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또 시장 대응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또 이 플랜을 좀 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일시적인 것이다, 다시 매수 수급으로 돌아선다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번 하락을 통해서 또 코스피 대형 우량주 중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이 산업 섹터의 이 대장주급 종목들을 공략하는 뭐 좋은 기회도 또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하죠. 자, 어쨌든 얘는 이제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쭉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죠. 뭐 코스닥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거나
뭐 산업 섹터의 어떤 대장주급으로 이 주도주급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은 사실 아니거든요. 조금은 테마나 이슈 같은 종목들의 이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에 비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일시적인 어떤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매도에 의해서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물량이 쏟아진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이 강한 산업 섹터의 종목군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자리, 좋은 위치를 준다면 그런 자리를 또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매매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